안녕하세요. 부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모집 공고가 난 지 조금 됐는데 찍다 보니까 이때 찍게 됐네요. 정말 다 찹찹하죠. 이러다가 정말 두 자리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딴 나라가 되어버린 힐스테이트 송도 4차 모집 공고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가 1319세대고요. 생각보다 세대수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모집 공고는 2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즉 2월 11일 전날까지 해당 지역과 예치금 조건 맞춰 놓으셨어야 되고요. 날짜 청약 접수 날짜는 특별 공급 21일, 1순위 22일, 2순위 23일인데 여기는 예비 당첨자까지 포함하면 아마 2순위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일 이날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서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방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청약 대상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1순위에 넣으려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은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고 나면 당첨 무효됩니다. 그리고 가점제 대상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추첨제 대상자로는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첨이 되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 1주택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서 신중히 청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예요. 자, 보시면 제일 작은 게 84 타입이에요. 제일 큰 거는 165 펜트 타입인데 일반적으로는 109 타입까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1319세대 중 특별 공급이 423세대, 일반 공급이 896세대. 일반 공급이 조금 더 많죠? 논란이 많고 지금도 말이 많은 분양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4 A 타입부터 C 타입까지 99 A B 타입, 109 타입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9억이나 다름없는 8억 9,900입니다. 8억 9,900.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추후에 발코니 확장비하고 다른 금액이 있으니 이미 9억은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분양가가. 8억 9,900에서 99 타입은 9억 9,600. 한 자리 빼면 뭐 이제 두 자리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109 타입이 11억. 펜트는 이제 뭐 딴 나라 얘기니까 25억. 이거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5년 7월. 지금 이제 3년, 3년 뒤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발코니 확장비예요. 기본으로 84 A 타입 기준으로 3,500 정도. 84 B 타입 3,600 정도. C 타입이 3,700 정도. 야, 발코니 확장비도 이제 이러다가 평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도 3천대. 이제 여기 송도도 3천대. 진짜 이제는 1,000만 원은 기본인 것 같고 이제 이러다가 심지어 진짜 발코니 확장비가 5천이 넘어가는 평균 금액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공간으로 뭐 이제 다 나머지도 H 키친이나 루밍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나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어요. 타입도 이렇게 나눠지고 그냥 기본형으로 쳤을 때 전실한다고 가정할 때 기본형의 84 ABC가 770만원, 99 타입이 935만원.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보질 않아서 방 개수가 틀리면 뭐 그럴지 몰라도 실내기 개소가 5개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등급을 높은 걸 써야 됐을까 이제 싶기는 합니다. 자, 조감도예요. 아주 멋들어지죠. 뒤에 프론트 호수, 그리고 이 너머에서는 오션뷰가 가능한 앞뒤 뷰, 앞뒤 물뷰.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저도 저기서 살고 싶은 그렇게 진짜 멋들어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지 배치도예요. 나와 있는 배치도 자체는 원래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N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N자가 어디냐? 이쪽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머리 좀 돌리고 그래야 되니까 자, 제가 돌려놔 드렸습니다. N자 이 위에, 그럼 이 아래가 남쪽이죠. 자, 남쪽, 자, 남서, 남동. 일부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대부분 남동, 남서, 심지어는 북향도 있네요. 이쪽. 어쨌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빙그르르 돌려서 당첨이 잘 되길 바라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여기 409동하고 10동, 11동 이쪽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요새는 이런 신축에 사우나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런 목욕탕 문화,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많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찜질방, 그런 데 자주 다녔는데 점점 그런 데를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아파트 내에서 사우나 시설이 이제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 있는 찜질방이나 이런 데가 과연 얼마큼 될까? 잘 될까? 솔직히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사우나 있고 피트니스, 그리고 GX룸, 스크린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 스트레칭실, 진짜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서실, 스터디룸, 도서관, 키즈 도서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스터디 카페도 이제는 아파트 내에서 하니 뭐 상가에서 이렇게 임차해서 스터디 카페 하는 것보다 거기 끊어서 다니는 것보다 단지 내에 있는 여기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코인 빨래방, 야, 이제 스크린 테니스까지 생기네. 스크린 테니스. 스크린 골프까지는 그래도 커뮤니티에 들어간 건 봤는데 스크린 테니스를 여기는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1층에 키즈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스마트 워크 센터 해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오피스, 뭐 1인 오피스, 이렇게 라운지 공용 공간, 그리고 스튜디오,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 저런 공간을 빌려서 직접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식으로 강사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그냥 써서 하는 게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 30층, 31층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32층하고 3층엔 게스트하우스. 자, 세대 평면도 볼게요. 84A 타입입니다. 전체 중에 145세대 지금 공급될 예정이고요. 무난한 4베이에 현관 들어와서 팬트리, 실외기실 이쪽에 있고요. 알파룸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뭐 알파룸을 뭐 룸으로 쓸지 아니면 뭐 서재로 쓸지 옷장식으로 쓸지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옵션에 따라서 실제로 이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니까 그거는 공고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무난한 요새 84A 타입 판상형의 4베이 무난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84B 타입이에요. 공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워형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타워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3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러면은 방 2개 여기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좀 길게 뽑아지고, 그리고 침실 있고, 이 안에 알파룸이 지금 들어가네요. 그래도 알파룸까지 타워형인데도 제공이 되네요. 그리고 실외기실과 문, 그리고 또 문에서 대피 공간, 발코니. 구조적으로 이쪽에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가 주방 동선, 일반적으로는 주방 동선 근처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가지고 동선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은 84C 타입이에요. 전체 278세대 공급될 예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전형적인 타워형인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침실 있고, 여기에 이 사이에 알파룸을 뒀네요. 여기는 주방 있고, 거실, 방 있고, 드레스룸. 뭐 B타입하고 C타입하고는 크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고르라고 하면 B타입보다는 C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99A 타입이에요. 전체 350세대. 자, 들어와서 욕실 있고, 방 2개 이렇게 있고,
현관 팬트리 그리고 거실 팬트리까지 이렇게 제공이 돼 있고 99 타입부터 침실까지 해서 총 4개가 이렇게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귿자로 크게 드레스룸이 빠지고 파우더룸, 부부 욕실, 거실이 있고 주방도 뭐 거의 미음자 형식이네요. 진짜 크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선이 좀 빠져서 다용도실이 주방에서 보다가 이렇게까지 돌아서 다용도실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 구조, 이 동선 자체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제 눈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B 타입이에요. 전체 55세대만 공급될 예정이고, 자,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침실 있고 거실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A 타입하고.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99 타입은 둘 다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둘 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 그대로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 그 구조인 84A 타입 말고는 딱히 이렇게 끌리는 그런 구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설계가 마음에 안 들고 도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쟁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109A 제로 타입이에요. 전체 95세대고 마찬가지로 침실은 총 4개 제공될 예정이고 알파룸까지 제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방 동선에서 다용도실이 이렇게 빠지니 역시 그 안에 내부 설계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 뭐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역시 왜 그러는지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힐스테이트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이렇게 썩 봐도 좋을 것 같지도 않은, 그리고 선호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받게 돼서 실제로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여기를 넣을 돈도 없고 이쪽으로 가서 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9A1 타입이에요. 전체 123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다 타워형. 판상형이 저 84A 타입밖에 없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구조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경쟁률이 청약 건수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분양가 9억이 아슬아슬해요. 84A 기준층 기준으로 8억 9,900. 그냥 뭐 9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코니 확장비가 약 3,500이에요. 그럼 합치면은 9억이 이미 넘어가죠. 너무 분양가가 올라버렸어요. 한 달 사이에 분양가가 그 전에 비해서 진짜 1억 이상이 지금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과연 정계약까지 다들 할까? 완판이 다 될까? 지금 이 전에 것도 무순위 줍줍으로도 지금 계속 나왔는데 그게 지금 소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거를 받는 게 돈이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줍줍을 받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이만큼의 자금을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보시면 여기 송도 도시아 퍼스트파크 F13-1블록 여기가 이제 송도의 지금 현재 대장이고, 여기 호수가 있고 이 맞은편으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이전에 분양을 했고, 자, 지금 분양을 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4차예요. 4차. 공원 주변에 있고 여기서 잘하면 이 사이사이로 뷰가 오션뷰가 나오는 곳이 일부 있을 거예요.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앞에 자이더스타와 크리스탈 오션 그리고 럭스 오션 SK뷰 이 사이에 가려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호수뷰와 여기서 멀리 보는 이런 시티뷰, 이런 뷰는 충분히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 9억, 10억에 대한 분양가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없는 사람들에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자, 지금 현대 대장이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3-1인데 자 12억 13억 이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됐었으니 뭐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다고 치고 현재 9억이라고 치면 뭐 여기는 센트럴파크역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치면 거리를 이렇게 찍어보면 500m에 도보 10분 이내. 그렇게 치면 여기가 뭐 더 비싸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13억을 쳐도 13억에 80%를 하면
13억에 80%를 하면 10억 4천이에요. 10억 4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80%만 간다고 해도 1억을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돈이 좀 많다.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은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부담이에요. 지금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버려서 보시면 22년 1월에 청약 접수를 받았던 더샵 송도 아크베이 이쪽 같은 경우에 위치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자 보시면 분양가가 84A 기준으로 8억이었어요. 8억. 근데 지금 힐스테이트 송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9억이나 다름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선뜻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송도 주변에 산다고 치면 좀 고민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 저는 돈이 없고 저기 들어갈 돈은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송도 쪽으로 이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제가 송도 쪽에서 살아야 된다. 그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 정도 금액 한 현금으로 한 3억 4억 정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안전마진도 어느 정도 분명히 확보가 되고 그렇게 가능하니까 보시면은 이게 아실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최고가 순위 아파트 놓고 인천에서 84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송도 도샵, 송도 센트럴 푸르지오 이쪽 송도가 결국에는 제일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80% 아까 제가 계산을 해도 10억 4천인데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만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1억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2억에 80%를 하면 9억 6천이에요. 지금 분양가 뭐 이것저것 합치는 그런 부대 비용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떨어질 염려는 없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실제로 매물을 볼게요. 차이는 있지만 117 B타입 기준으로 뭐 고층이라서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저렴한 게 현재 12억 6천이에요. 12억 6천. 제일 저렴한 게. 자, 그 다음에 13억. 그 다음도 13억. 쭉 올라서 뭐 13억 5천에서 14억. 자, 제일 먼저 나왔네요. A타입 판상형. A타입 같은 경우에 13억 8천. B타입을 빼볼까요? 자, A타입 기준으로 제일 싼 게 13억, B타입 기준으로 제일 싼 게 12억 6천. 뭐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미 송도 도샵 퍼스트파크는 2017년도에 들어갔고 2017년도면 지금부터 5년 전, 6년 전이죠. 그러고 저게 들어설 때쯤 3년 뒤에 들어서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송도 도샵 퍼스트파크는 이제 거의 10년 차가 다 돼가죠. 10년 차가 되면은 신축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신축은 10년 이내를 얘기하니까요. 그런다고 치면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정말 돈 많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미달이네 어쩌네 없어지네 이거 폭락해야 되네 분양가가 너무 세네 이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아실 테지만 아직은 이게 소화가 안 될 물량 정도는 아니에요. 대신 인천은 확실히 공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인천은 확실히 공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지역의 특색을 좀 확인은 해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계속 소화는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대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무작정 들어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청약 통장만 날리고 만약에 특공을 하시면은 특공 기회도 날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그러고 울고 뒤로 돌아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냉정하게 잘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넣어도 될까 안 넣을까 세심하게 결정하시고 나서 그렇게 청약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엘이었습니다.